그러면 지금부터 그로이드 하네스 세팅하는 가이드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설치돼야 되는 그 목록으로는 클로드 코드와 커서가 있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 설치는 아래 링크에서 실제로 데스크탑 다운로드 앱을 받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저는 이미 사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똑같이 커서에서 커서 해당 링크에 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맥용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순서에 맞게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전 설치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나면 저희 이제 그로이드 시작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파일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데스크탑에 옮기셔가지고 해당되는 파일을 언집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 폴더를 이제 커서를 통해서 열어주면 되거든요. 커서를 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오픈 프로젝트 제가 데스크탑에 받아놨거든요. 그 데스크탑에 그로잇을 오픈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보이게 돼요. 그로잇 env, 라이브러리, 그로잇 실행 파일.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누르시고 뉴 터미널을 누르면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 터미널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클로드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클로드 명령어가 not found 형태로 뜨게 되면 그 앞전에 저희 클로드 코드 설치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해당되는 클로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 그로잇 이닛 실행해줘 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그로잇이 실행해줘라는 거는 저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개를 리드하는 이제 리드라는 네 개의 레파지토리를 다운받게 됩니다. 좀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안 된 이유를 물어보면 돼요. 실제 원래는 그로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각 레파지토리를 다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당되는 폴더에 정보가 없으니까 아, 이게 문제가 실제 경로가 그로이 경로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는 새로 받고 싶어 라고 치면은 저는 미리 해놔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아마 그로이스로 그 언집하신 케이스에서는 문제 없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DDD 그로잇 FE, DDD 그로잇 리드, 그 다음에 DDD 그로잇 B, 그 다음에 앱까지 4개의 레파지토리가 생성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클론이 다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 이거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연 건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열어줘야 이 각각의 레파지토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커서에서 파일, 오픈 워크스페이스 from file을 누르면 그로이 코드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디렉토리를 워크스페이스로 구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이제 저희가 커서에서 파일을 열었으니까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BFE 앱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글로이 리드라는 레포 안에서 이제 명령을 수행하고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하시고 그 리드를 켜주시면 돼요. 리드를 켜서 이제 클로드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쓸 이제 피그마 노션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cp 제이슨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엔터를 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실제 모든 셋업이 끝났는데요. 확인하실 거는 MCP라고 명령을 치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그마 노션 그리고 이 클로드.ai 피그마도 커넥티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모든 연결 작업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먼저 실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봐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플로이하고 로컬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실제 이 저희 서비스가 동작을 그러니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행이 다 되면은 어떤 경로로 수행을 하면 되는지 여기서 정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정보에 맞게 이제 명령 이 URL을 쳐주시면은 우리 사이트가 뜨게 돼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이제 실제로 각각의 서버에 맞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전체 서버를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빌드된 걸 가지고 또 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우리 서버는, 이제 FE 서버는 해당되는 경로로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이제 켜보면 이렇게 저희 그로이 서비스가 이제 뜨게 돼요. 그래서 잘 동작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카카오 로그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네,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지금까지 배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코드 셋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모든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노션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됩니다.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프린트 단위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다음과 같이 이제 투두 생성이라는 기능을 만들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실제 그 투두 생성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지 투두 생성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는 뭐 do, decide, delegate, delete 형태로 카테고리를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성에 대한 기능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하단에는 투두 생성에 대한 화면들, 피그마 경로가 있을 텐데요. 피그마 경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그마 페이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생성 페이지가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생성 페이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네. 뭐 생성 페이지가 디자인이 없네요.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되는 그 개발자 모드에서 그 페이지를 누르고 MCP에 이제 그 예제 프롬프트 복사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가셔서 그 투두 추가 화면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그마 링크를 좀 세부적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아마 AI가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최적화된 방법을 좀 논의하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은 실제 이제 투두를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입력이 돼야 하는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AI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요구 사항이 정의가 이제 다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아이디가 발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지금 작성한 거는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분석한 개발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정의하도록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스킬이 드래프트이고 드래프트에 우리가 발급한 티켓 아이디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기존 코드와 이 요구 사항을 AI가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떤 코드와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초안을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한번 권한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 지금은 노션에서 해당되는 티켓에 맞는 카드 정보를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 마무리되게 되면은 이 하단에 실제 이 정의한 요구사항의 내용과 우리 기존 코드와의 내용을 비교해서 구현에 대한 초안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은 실제 코드와 이 티켓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드 분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실제 어펜드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 계획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제 지금 태그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태그에 대한 API 명세가 생성되게 되었고 그 관련해서 BS 규칙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태그 정보가 필요해졌으니까 해당되는 컬럼을 이제 추가하겠다. 그 영향도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둘 다 변경 사항이 있다. 그리고 피그마 링크 이런 컴포넌트를 재활용한 구조로 할 거고 투두 카테고리 인원값은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음,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분석된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지금 범위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없던 도메인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아이디를 연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적 지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예시니까
이 정도 범위면은 실제 이제 개발자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려요. 간단한 UI 작업들은 네,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분석한 내용이 이렇게 붙여 넣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에 좀 복잡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실제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미팅 요청을 드려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구현 계획이 잘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이제 수행할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실제 이제 됐고 이제 구현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제브스 제브스 14를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계획대로 구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코드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에 맞게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UI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피그마 UI가 있는 상태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UI와 맞게 바뀌는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기능 수행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도메인 기능이면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만약에 영양도가 프론트엔드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도 범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티켓이 됐고 이렇게 영양을 진행할 거다. 진행할래? 음, 네. 그러면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이제 수행 리서치를 하고 플랜을 세우고 이제 구현을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세부 사항들이 계속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변경이 되고 나서 만약에 잘 안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 안 맞아.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를 준 다음에 이 내용은 잘 안 맞는데 수정해줘 라고 그냥 명령을 수행하시면 또 이제 비교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얘는 영양 범위가 커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이제 뭐 변경이 막 되고, 그러면 이제 확인해서 뭐 버튼이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알아서 이제 비교해서 수정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PR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코드가 저희 깃허브에 모두 다 올라가게 되고 개발자분들이 코드 리뷰를 한 후에 합쳐지게 되면 이제 그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더분들이 주로 하실 거는 이 오케스트레이트가 끝나고 나서 해당되는 기능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잘 안 되었으면 헤- 프롬프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라고 계속 가이드를 줘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기능대로 수행이 다 되고 나면은 슬러시 PR을 devs 17로 해서 엔터를 치시면 최종 구현된 기능이 이제 코드 리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다 그 하나의 카드, 즉 우리가 구현하기로 했던 이 카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자세한 거는 어차피 또 같이 해보면서 하면 되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